10명 중 8명. 그는 인생에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겪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로 살아가는 연수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허리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믿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더 랜셋에 발표된 합의문과 전 세계의 모든 신뢰할 만한 임상 지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진료하며 이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봤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것을 그만둔 사람들. 통증이 없는 다른 사람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낡은 정보, 잘못 전달된 정보,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된 정보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미신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빠르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제가 최근에 올린 모든 영상을 매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바로 아래 설명란 첫 번째 댓글,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신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가실 때까지 쉬어야 한다. 허리 부분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절반이 입을 모아 가장 먼저 하는 추천이 바로 안정입니다. 안정, 상대적 안정. 며칠은 침대에 누워있고 매트리스 밑에 판자를 깔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추천은 최신 근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최신 임상 지침은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1차 치료는 활동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힘을 잃고 관절은 윤활을 잃으며 신경계는 민감해집니다.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만성화된다는 것은 10일 동안 아프던 통증이 10개월이나 10년 동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아프더라도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하루에 20, 30분 걷기, 부드러운 움직임, 일상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에만 있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보통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주의하세요. 제 말이 자주 오해됩니다. 활동 유지가 통증 유발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신호가 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동작이나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척추는 회복을 위해 움직임의 신호,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척추는 완전한 정지나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 채널에는 시간별, 연령별로 매우 유용한 다양한 운동 루틴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만약 MRI에서 디스크 탈장이 발견된다면 수술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두려움을 주는 신호이며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은 불필요한 치료를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탈장, 돌출, 디스크 병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척추가 망가졌고 결국 수술을 해야 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두려움에 당신은 마비됩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것도 멈추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에 어메리칸 저널 오브 뉴로 레디올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MRI를 분석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세에는 30%가 디스크 팽윤이 있었습니다. 50세에는 60%, 그리고 80세에는 84%였습니다. 디스크 퇴행이 있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20세의 건강한 사람 중 37%가 이미 디스크의 어떤 형태로든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는 96%였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들은 척추의 퇴행, 돌출, 디스크 탈출증 등 여러 이상 소견이 가득합니다. 이런 소견들은 대부분의 경우 누구라도 겁을 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죠. 영상 검사 결과가 통증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문가가 붙여준 꼬리표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통증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도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MRI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특별한 위험 신호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리나 손에서 실제로 힘이 빠지는 경우, 또는 다리나 손에서
감각이 심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뇨나 배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참을 수 없거나 조절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수술이 잘 이루어진 보존적 치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흉터도 없고 마취도 필요 없으며 위험도 없고 몇 달씩 병가를 낼 일도 없으며 대부분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흡수됩니다. 추정 연구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처음 몇 달 동안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놀랍지 않나요? 신호와 3번. 허리 통증은 척추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호는 잘못 전달된 수기 치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척추뼈가 어긋났다는 말이죠. 그걸 맞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전된 척추뼈가 신경을 누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허리 통증 환자의 95%는 명확한 구조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특이적 요통이라 하며, 이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입니다. 통증은 척추뼈 위치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여러 요인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육의 약화, 신경의 민감화, 다양하지 않은 움직임 패턴, 정서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좌식 생활, 잘못된 믿음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아마 당신이 받아들였던 것들과 같습니다. 통증은 매우 복잡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인만으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아주 강한 인대들에 의해 지지되고 깊은 근육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구조 덕분에 척추뼈들은 정말 작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자동차를 들어올릴 정도의 힘이 없다면 척추뼈가 저절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척추를 제자리로 맞출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수기요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재조정은 근육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 신호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척추뼈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 교정을 둘러싼 이야기는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척추가 마치 솜으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동작 하나로 척추뼈가 어긋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잠시 동안 통증의 강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척추뼈를 맞춘다고 부르지는 맙시다. 신호번호 4.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망가진다.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그만두고, 상자를 옮기는 것도 그만두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것도 그만두고,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 것도 그만둡니다. 모두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마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기술만으로는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에자마 인터널 메디슨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으로 가능한 최고의 근거입니다. 모든 예방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들어올리기 기술, 허리 보호대, 자세 교육, 깔창, 사무실 인체공학 환경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허리 통증 에피소드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운동과 통증 교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통증 교육을 함께하면 에피소드 발생 위험이 45% 줄어듭니다. 어떤 약도 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척추는 20년 동안 커피잔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척추보다 훨씬 더 잘 하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망치는 건 무거운 물건을 안 드는 습관입니다. 오랜 기간 무거운 걸 들지 않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여행 가방을 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뼈가 성그러집니다.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위축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기네스 기록을 세운 20년에서 30년 동안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던 그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 팔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팔은 뻣뻣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영어로 use it or lose it이란 말이 있습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이며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점진적이란 오늘 영상을 봤다고 10kg을 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안 들었다면 바닥에 있는 작은 물병부터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짧고 안전한 범위에서
몸이 그 움직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무게를 추가하거나 동작을 더 깊게 하고 이렇게 조금씩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2달 안에 허리에 통증 없이 실제로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완벽한 데드리프트 진행 방법을 남겨둘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에 정말 훌륭한 영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 미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모두 마모 때문이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이 미신은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60세, 70세가 넘으면 통증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몸을 더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모가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 중 거의 100%가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후관절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에 관절염이 있는 것이죠. 퇴행성 변화입니다. 신경 압박, 디스크 탈출증, 이 모든 것을 마모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에는 적응성 변화가 생깁니다. 노화죠. 이마의 주름처럼, 흰머리처럼, 피부처럼 말입니다.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것처럼요. 영상이나 MRI에서 변화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꼭 머릿속에 들어가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아픈 것은 바로 노쇠입니다.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균형 감각 저하, 협응력 저하 등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통증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단련하는 것, 다리를 단련하는 것, 몸의 중심부와 복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잘 관리하고 숙면을 취하고 매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70세, 80세 어르신들이 거의 기대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마법도 유전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이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시작한 연구에서 단 3개월 만에 2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말이죠. 인간의 몸은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수술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자리에서 벗어난 척추뼈는 없으며 상태가 나쁜 척추만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정말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원인은 아닙니다. 비활동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을 들어주신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척추와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면 허리를 돌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허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리 보호대도 비싼 매트리스도 최신 헬스기구도 전극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움직이고 무게를 견디고 살아가고 적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이메일로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알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 연구와 루틴, 단단한 몸을 위한 방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첫 번째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제 주간 뉴스레터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매주 제 모든 콘텐츠를 완전히 무료로 공유하는 곳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척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